어서 오세요. 여기에 보이는 라디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려는지 낮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 꼭 닮아가듯 미워하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시키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 다음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친구만 마음에 넣어두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넣어두고 다니면 마음병만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쉽게 잊기 때문에 내가 약간 손해보며 산다고 느끼는 것이 알고 보면 얼추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상대가 나를 보고 스님이라고 정성스레 합장을 하니 나도 정성스레 합장 인사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보고 목례를 하니 나도 부지불식간에 목례를 합니다. 나는 상대의 거울입니다. 상대는 또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주면 결국 다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면 먼저 친구 생일을 기억해 주고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면 하면 본인이 먼저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상대가 나를 칠 때 지혜로운 이는 굽힐 줄 압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치면 오를 수는 있으나 똑같은 놈 취급당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억울해도 참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 삐친 후 아주 그럴듯한 논리적 이유를 가져와 그 사람을 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춥니다. 깨달음의 정상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정상이 낮아지면서 원래부터가 내 이웃과 똑같은 눈높이였다는 것을.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면 아마도 그 부딪히는 부분을 세상이라는 학교가 나에게 좀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허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의 결점이 딱 보이는 건, 그리고 그의 결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은인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8, 9명 모이는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2, 3명 정도 있고, 나를 또 처음부터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시길.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견을 내 생각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시비는 사실 남의 생각과 내 생각과 똑같아야 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몇백,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나요?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면. 배우자, 자녀,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나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큰 고통, 큰 사건 이후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생 이야기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나온 자식과 빚진 것을 받으러 나온 자식 두 분류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둘 중 어느 부류인지. 배우자에 대해 쉽게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 포기하려 하니 앞으로 남은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참고 살까 걱정이 되나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완벽한가?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볼 때 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나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왜 상대가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오해를 했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친구 말을 못 믿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 역시 그 친구와 비슷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은 것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2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둘째,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 2가지 질문이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가요? 세상 모든 풀들의 잎새 하나하나마다 그 잎새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잎새를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내가 보호해 줄게. 잎새 하나하나에도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당연히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외로워하지 말고 내 어깨 위의 천사에게 그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나를 물지 않는 모기가 내 방에 들어와 이틀째 동거 중.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행복한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이에요. 깨달았다고 해도 관계 속에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부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시 그 뒤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나잇.